안녕하세요. ETF 시그널 선물 투자의 정석 골든라인의 김삼조입니다. 어, 제가 오늘 외부 활동이 있어가지고 생방송은 좀 못 해드렸는데요. 대신 어제 제가 오늘 어떻게 움직일 거다 미리 예측을 해서 드린 녹화 방송이 있었죠. 오늘 장이 좀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종가가 오늘의 기준선하고 0.0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서 상당히 장을 많이 흔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제 말씀드린 게 장이 만약에 상승해서 시작하면 조정이 한번 나올 건데 여기를 못 뚫으면 밑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 하방 목표가까지. 조금 더 오버해서 빠지긴 했는데 이 하방 목표선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반등해서 다시 원점으로 갖다 놨어요. 어제 종가보다는 뭐 0.15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에서 끝났죠. 아침에 미장 때문에 조금 많이 땡겼어요. 땡겼는데 이 두 캔들을 보면 상승으로 막 갈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세팅해 놓은 자리가 295, 이번 월물에 295인데 295를 뚫고 이 상방 방향선 295.70을 뚫어야 위로 간다 그랬어요. 못 뚫었죠. 못 뚫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두 캔들 나왔을 때 조금 의심을 하셨어야 되겠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강한 음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양봉으로 다시 올리는 척 하지만 음봉이 또 나왔죠. 자, 이쯤에서는 이제 눈치를 채셨어야죠. 그죠? 그 스톡도 5분 스톡이 533 스톡이 아래로 하방으로 가액권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조정을 주는 듯 했죠. 여기 볼린저 보시면 중심선에서 이게 21평선, 2평선하고 같은 선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강하게 음봉이 나옵니다. 음봉이 나와서 어딜 깨냐? 기준선을 깹니다. 제가 기준선을 깰 때 아니면 어떤 선을 통과할 때 항상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기준선 1도 음봉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밑으로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봉으로 완성된 캔들이 강하게 뚫었을 때 하방이든 상방이든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음봉 보면 딱 뻔하잖아요. 이 음봉으로 깼고 다음 양봉 하나 만들었지만 다시 음봉. 이거는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냐. 결국은 이 밑에 있는 하방 목표가까지 최소한은 간다는 거죠. 여기도 깨면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기준선으로 가고 그 다음 지지선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상방으로 열리는 듯 했지만 여기 깼을 때 매도를 타셨어야겠죠. 매도를 타서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쯤에 못 하셨어도 이거 보시고 여기서 다시 타시면 돼요. 매도를. 왜냐면 이렇게 뚫었다는 거는 결국은 아래 선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딱 거기서 여기 보시면은 이 캔들이 저가가 288.65죠. 밑에가 60자리였어요. 이쯤에서 매도 한번 치시고 여기 양봉이 다시 나오니까 여기서도 이 캔들 보면 위로 갈 것 같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을 보시면 위로 못 간다는 걸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쪽에서 이제 기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33 스톡이 가액권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20 스톡은 하방 가액권에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데도 20 스톡이 땡겨주지 못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조지표들을 볼 때 그리고 주지표는 저 선들입니다. 골든라인이 주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약한 보조지표가 뭐냐? 533입니다. 캔들과 533은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캔들과 533이 제일 약한 보조지표예요. 그 다음에 이 20 스톡하고 20십 스톡하고 이 21 이평선이 그 다음으로 강한 보조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0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분봉으로 보면 15분봉이 더 강한 보조지표죠. 15분봉. 15분봉으로 보시면은 중심선을 이 20 스톡이 50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50을 그러니까 50 이상에 있을 때는 상승 방향에 힘이 강한 거고 15분봉으로 봤을 때 20 스톡이
50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하방 힘이 강한 겁니다. 그거를 먼저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오늘 날짜를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해주죠. 지지를 한번 한 거죠. 지지해서 기준선을 다시 돌파하려고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십자 캔들이 나올 때는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상방으로 당기려는 세력하고 하방으로 밀려는 세력이 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캔들들이. 그래서 다시 몸통으로 깨버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어디로 간다? 하방 목표가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21선하고 볼린저하고 한참 위에 있어요. 캔들이. 근데 21선을 크게 깨는 순간부터 자세히 보시면 21선을 통과를 못하고 계속 맞고 빠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약간 깨는 듯 했으나 또 빠지죠. 자, 반등을 하려면 21선이 계속 그 캔들이 내려가면 21선도 따라서 내려오겠죠. 61선도 따라서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어느 한순간 캔들과 만나는 이 시점에서 이게 강하게 뚫어져야 이 21선을 통과해서 위로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가가 이 기준선 2까지 거의 찍었죠. 몇 포인트 차이로 0.10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죠. 찍고 반등한 건데요. 제가 이 골든라인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대부분의 평균적인 장에서는 막 추세를 타서 상승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락으로 막 빠지고 있는 거 빼놓고 지금 거의 평균적인 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장에서는 대부분 기준선 범위 내에서 캔들이 움직인다. 자세히 보시면 기준선 1을 통과했었죠. 그 다음 다시 기준선에 들어와 있고 다시 기준선 2까지 이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대부분은 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기준선 근처에 다시 갖다 놨어요. 하지만 기준선보다는 0.1포인트 위로 올려놨죠. 어제는 0.5포인트 빠진 상태로 끝났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힘겨루기 하다 끝난 거죠.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또 흔들겠죠. 거의 기준선에 맞춰놨으니까. 아직까지는 자, 여기 보시면 전일 기준선이 290.75, 전일 종가가 290.70.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선 대비 종가가 기준선보다 아래서 끝날 때 하루만 아래서 끝나냐 아니면 밑으로 추세를 잡으려면 이틀 이상 연속으로 기준선보다 종가가 아래서 끝나야 방향이 하방으로 잡히는 거고 하방으로 막 유지하다가 하방으로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매일 기준선보다 종가가 더 아래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상방으로 가려면 이 기준선보다 이틀 이상 종가가 위에서 끝나줘야 상방으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제가 내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6월 10일 골든라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내일은 기준선이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오늘 종가에 비하면. 내일 만약에 상승으로 가려면 시가가 기준선 위에서 시작하면 조금 힘이 좀 강하겠죠. 내일 만약에 기준선 아래서 시작한다면 오늘은 종가보다 기준선보다 종가가 약간 위에서 끝났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지금 미국장도 아직 뭐 이게 선물이긴 하지만 선물이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선물이긴 하지만 지금 S&P가 뭐 0.9%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은 거의 보합에서 약간 마이너스인데 이 상태로 만약에 유지된다면 아마 내일 미국장이 빠지는 걸로 끝날 수도 있겠죠. 내일 새벽 되면 알 수 있겠지만요.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하고 이번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오늘부로 뭐 그전에는 뭐 7%, 8%대 조 바이든이 약간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오늘은 무려 14%까지 4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만큼 바이든 지지율이 좀 높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법인세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미국 법인세율이 35%였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21%까지 다운시켰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이든 공약은 그 21%짜리를 다시 28%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나 기사 내용 보시면은 내년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미국 주가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장이 시작했는데 좀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빠지고 있고요. 그럼 내일은 저대로 간다면 떨어져서 시작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떨어져서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만 시작해도 기준가보다 아래서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빠져서 시작한다면 좀 추세가 좀 아래로 꺾이겠죠. 근데 오늘이죠. 오늘 종가가 기준가보다는 약간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약간 반등하는 기미는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등했다가 더 빠지든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이번 그 6월달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3월, 6월, 9월, 12월이 동시 만기인데, 외국인들이 처음 세팅한 자리가 뭐 292도 있었고, 292는 가볍게 통과를 하고 295도 지난번에 한번 통과했었죠. 근데 안착은 못하고 다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295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수가 상승으로 가느냐, 뭐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보합으로 가다가 다시 조정을 준 다음에 상승으로 가느냐, 이 문제인데, 상승으로 가려면 295를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캔들들이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일단은 상방 방향선이 293.85예요. 293.85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그 위에도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인데 이 자리를 돌파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저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고 모레가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상방 방향으로 세팅했던 세력들의 목표가는 사실은 다 찍었어요. 이미 295까지 갔었으니까 다 찍었고, 하방으로는 지금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282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282가 있어요. 만약에 내일 기준선 아래서 시작하고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하방 방향선인 287.65를 깬다면 밑으로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선에서 조금 주춤하다가 하방 목표가 여기를 찍는 순간 282대까지 열릴 수도 있습니다. 282가 깨지면 당분간은 하향 추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자, 제가 지난번 설명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준가보다 종가가 기준가보다 아래에 끝나는 게 이틀 연속 지속되면 지금 상승 추세였던 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뀝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로 계속 기준가보다 종가가 아래에서 끝나서 계속 밑으로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가 기준가보다 위에서 끝나는 날이 하루가 아닌 이틀이 연속으로 지속되면 그거는 다시 방향이 상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 기준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의 방향을 예측해주는 선이기 때문에. 저 기준선은 어느 뭐 채널을 가시든 어딜 가시든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기준선 찾아내고 저런 선들을 찾아내는 사람은 제가 저희 분석하시는 분 이외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기준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선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일 이쯤에서 290대 이쯤에서 시작해서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기준선 맞고 빠질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하방 방향선을 크게 이런 큰 캔들로 깨지 못하면 다시 여기서 반등을 약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럴 때마다 0.5에서 뭐 0.3포인트씩 계속 매매를 하시면 돼요. 여기 맞고 통과를 못하고 계속 주춤하면 매도 포지션 타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 여기까지 빠져서 약간 반등하는 기미가 보일 때, 요게 이제 볼린저하고도 비슷한 선에 맞으면 그때는 뭐 방향은 이제 하방이니까 매수 포지션 탄다기보다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때 갈 때 다시 매도 포지션 들어가는 게 낫겠죠. 방향이 하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반등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293.85 상방 방향선을 통과를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다시 매도 포지션 타고요. 그런 방법으로 내일 한번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게끔 한번 생방을 지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방송을 이런 걸 해본 사람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거를 제가 직접 지금은 이 시간에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모르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뭐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막 뛰어서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생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프로그램 잘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보내드린 거 지금 뭐 너무 늦은 시간이라 보내드리기 좀 그래서 아침에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뵐게요.